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각도가 다르죠? 오늘은 우리가 명암에 대해서 배운다고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계속 펜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필을 사용해서 우리가 명암이 들어갔을 때 이 인형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해서 이만큼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보시되 명암이라는 게 들어가면 요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연필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HB,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연필이죠. 보이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연필이고 미술용 4B 연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퀄리티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4B 연필과 HB,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반적인 연필의 차이가 뭐냐면은 4B 연필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힘을 줘서 강하게 문지르면 아무래도 훨씬 더 진한 색이 표현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손으로 문지른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HB 연필은 4B 연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단단한 연필이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글씨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데는 훨씬 더 유용하고 오래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그닥 적절한 연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에 일반적으로 이 4B 연필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이 HB 연필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선생님도 연필로 그림을 그려보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HB 연필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편하게 한번 감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도 이걸 보시면서 나도 명암을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연필 소묘 같은 경우는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라서 조금은 속도를 땡겨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풍경화 그렸던 거를 속도를 빨리 하는 거 없이 그냥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재밌어는 하셨지만 은근히 또 부담을 느꼈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의 길이가 아무래도 훨씬 더 길어지다 보니까 다소 지루한 느낌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속도를 조금 땡겨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연필로 대략적인 위치를 잡고 비례를 생각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어디일지, 전체적인 몸 길이는 어떠할지, 그 다음에 손과 발은 어디에 위치할지 이런 걸 미리 잡아놓지 않고 시작을 한다면 선생님도 한 번에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대충 비례를 잡아둔 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윤곽선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이 한 번으로 모든 윤곽선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진하게 선을 그려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도 한 번에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고 해서 괜히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수정하고 고치고 다시 그리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선생님은 지우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심조심 선을 그려서 수정하지 않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우개가 있다면 편하게 지워가며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건 내가 몇 번을 지우더라도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우개 쓰는 것을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림을 지울 수 있게 하면은 계속 지우기만 하다가 결국은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지우는 걸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은데 꼭 완성은 시키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외곽선을 다시 그려가면서 넘어갔던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디테일한 걸 그리려고 하시면은 그림을 그리는데도 오래 걸리기도 하거니와 제대로 비례가 안 맞아서 애써 디테일하게 잡은 걸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때문에 처음에 그리실 때는 대략적인 위치 정도, 외곽선 정도만 잡으시면 되고요. 추가로 더 그림을 그릴 때 서서히 디테일을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수정할 것도 많지 않고 그림도 조금 빨리 그릴 수가 있답니다. 최종적으로 외곽선을 그릴 때는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사실 원래대로 소묘를 그릴 때에는 외곽선을 이렇게 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얇게 그린 선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는 대상이 인형이기 때문에, 캐릭터 같은 인형이기 때문에 외곽선을 조금 진하게 표시해서 구분을 확실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암을 칠하실 때 눈썹과 같이 애초에 아예 검은색인 부분은 아주 진하게 표시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가장 진한 검은색이 결정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전체적인 명암을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의외로 진하게 칠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때문에 아예 가장 진한 부분을 정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명암의 진하고 연하고 하는 차이를 표현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지금 보시는 이 인형은 오른쪽, 즉 그 교실 창문 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왼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어둡고 오른쪽이 조금 더 밝게 그림자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 교실 천장에 있는 형광등의 영향도 조금 받아서 그림자가 조금 복잡하게 생기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해보신다면은 되도록이면은 조명이 한 군데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 인형 같은 어려운 걸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형은 천의 재질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그림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서 명암을 표현하기에 조금 까다롭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명암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보라는 거지 꼭 이대로 그리라는 건 아닙니다. 편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필을 가지고 그림자를 표현하는 소묘 같은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게 한 번에 그림자가 딱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점점 더 진하게 연필을 계속 덧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좀 뭔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제 연필을 선을 긋게 됩니다.
이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도 하고요. 정신 사나운 일들을 조금 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많았을 때 이 소묘를 가장 열심히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소묘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머릿속에 복잡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연필을 끄적끄적끄적 하면서 그림자를 쌓아 올리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꽤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형과 같은 천 재질의 물건은 그 주름에 따라서 그림자가 다르게 생기기도 하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알아채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그냥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화 같은 곳에서 옷주름을 표현하는 것도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보시고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켜 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암이란 게 그림에 잘 활용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셨으면 이번 시간의 목표는 다 달성한 거예요. 긴 시간 집중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